위스키 덕질의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상님이 선택한 맛이다. 증류소 주변 환경이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그냥 무조건 간 거예요. 비용이 얼마든지 상관없다. 시간이 얼마든지 상관없다. 정말 각 잡고 만들었다. 그런 위스키에만 이런 앞으로 언제 나올지 기약도 없어요. 코로 숨을 안 쉬면 죽을 때까지도 내 몸 안에서 향을 내뿜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뭔가 좀 장벽이 느껴지고 전문자들은 어느 정도 가이드가 필요하고 그래서 저한테 추천을 좀. 그러면 제가 요즘 이 술 먹으려고 줄 서게 한다면서요. 바로 위스키인데요. 비싸기만 한 독한 술 아니야? 알고 먹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죠? 덕후들과 함께 브랜드 매력을 사유하는 입덕사유. 오늘은 위스키 덕후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대영이라고 하고요. 위스키 한 10년 정도 마셔오고 있고 각종 미디어를 통해 위스키 관련 글도 쓰고 있고 위스키가 좋아서 여러 가지 위스키 마시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마셨나요? 10년 동안 따지면은 1000에서 1500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위스키는 10ml만 마셔도 맛과 향을 좀 느끼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한 병을 다 마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종류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위스키가 비싸잖아요. 그걸 다 합치면은 병으로 산 거랑 잔으로 마신 거랑 다 합치면 억대는 넘죠. 억대가 넘는 거예요?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상위 몇 프로입니까? 워낙에 저보다 많이 마시고 재력도 많고 네. 그런 분들이 많아서 뭐 그래도 마신 종류로만 1% 안에는 상위 들지 1%? 않을까 뒤에 있는 거 다 가져오신 거죠? 아 이거 가져오느라 힘들었어요. 위스키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이사를 제일 싫어. 이사 깨질까봐. 한 병에 뭐 몇십만 원, 뭐 몇백만 원 하는 것도 있는데 못 맡깁니다. 절대 안심이 안 돼요. 그럼 이 중에서 입덕하게 된 위스키가 있을 거잖아요. 요 위스키 후쿠오카에 있는 바에서 제가 마지막 잔 먹고 이 병은 내가 너무 갖고 싶으니까 나한테 버려달라. 처음 보는 건데요? 예. 이름 뭐예요? 풀네임을 말씀드리면 고든 앤 맥필 롱몬 디스틸러리. 롱몬이라는 증류소 스카치 위스키인데 켈틱 라벨이라고 스코틀랜드에 켈틱 신화가 있거든요. 신화 속에 나오는 그림하고 고든 앤 맥필이라고 거의 100년 이상 된 회사가 있어요. 병입을 하는 회사가 있는데 정말 각 잡고 만들었다. 그런 위스키에만 이런 켈틱 라벨을 달아서 출시를 했었거든요. 어쩌다 한 번씩 나와요. 뭐 2, 3년에 한 번씩. 앞으로 언제 나올지 기약도 없어요. 증류 연도가 1964년도예요. 오크통에서 46년 동안 있다가 나온. 엄청 오래됐네. 근데 이거를 제가 15ml 이만큼을 2시간 동안 마셨다고 하면 믿어지나요? 혀만 살짝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마셔? 혀를 댈 필요가 없어요. 향만 맡고 있어도 행복해. 약간 너티한 느낌도 나고 엄청 다양한 것들이 1ml만 마셔도 온몸에 퍼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1mm에? 네, 코로 숨을 안 쉬면 죽을 때까지도 내 몸 안에서 향을 내뿜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 향은 지금 못 맡아봐요. 지금 이게 향이 안 날걸요? 희미하게 좀 남아있어요. 진짜요? 희미하게. 나무 향. 그렇죠. 뭔가 나죠. 이 위스키를 안 마셨으면 제가 10년 동안 위스키를 마실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위스키를 지금까지 마신 건 이 위스키에 담겨있던 맛들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찾아가는 그런 느낌. 이건 얼마예요? 처음에 출시가는 100만 원? 지금은 만약에 이걸 사려고 하면은 돈 1000만 원은 아마 1000만 원이요? 근데 이거는 그럴만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걸 1000만 원에 지금 살 수 있다? 살 거예요? 왜냐면 인생 위스키니까. 인생 위스키라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향과 맛들의 좋았던 순간이 지금도 기억나고 당시에 내가 그려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셨어요 그때? 이때 제가 조금 힘든 시기였어요. 네. NHK 서울지국에서 기자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 기자셨어요? 예. 동종 그 같은 일이네? 그렇습니다. 기자 일 그만하고 다른 일을 해봐야 되겠다. 아시겠지만 소맥 뭐라 마셔라 해가지고 엄청 빨리빨리 마시잖아요. 기자들이 술 진짜 많이 네. 먹죠. 한창 마실 때는 새벽 4시까지 먹고 뭐 7시까지 그래, 출근하고 코로나 전에는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저녁 8시만 되면 일정하게 코피가 났어요. 술 때문에. 네, 30분 정도 코피가 나는데 그게 매일같이 한 3, 4년 차? 한창 열심히 할 때 한참을 마실 때야. 이건 안 되겠다 싶었는데 마침 일본에서 워낙 위스키가 붐이었어요. 좀 취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김창수 씨라는 사람을 알게 됐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위스키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김창수 씨 따라서 취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위스키 만드는 과정들이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재밌네 하면서 저도 한 잔, 두 잔 이렇게 위스키를 마셨는데 숙취도 없고 저한테 좀 맞는 거예요. 소맥보다는 확실히 숙취가 없기는 하죠.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소주는 건배하고 이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좀 빨리빨리 마시게 되는데 위스키는 그 맛과 향을 음미하면서 마시다 보니까 천천히 마시면서 그리고 위스키 제조 과정의 특성도 있습니다. 증류를 하게 되면 헤드, 바디, 테일 헤드와 테일 부분에 약간 숙취를 조장하는 성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보통 헤드랑 테일은 위스키를 만드는 데 쓰지 않아요. 바디만 가지고 위스키를 만들기 때문에 숙취가 좀 덜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숙성을 할 때 숙취를 기인할 수 있는 오프 플레이버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술에 비해서 숙취가 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숙취가 없는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한번 먹어봤거든요. 많이? 네. 근데 숙취 있던데? 위스키를 소주 드시듯이 드신 거 아니에요?
술은 그럴 수 있지. 사실 위스키 좋아하는 분들이 명절만 되면 힘들어요. 다 먹어보려고 해서. 왜냐면 이게 보통 위스키가 20만 원, 30만 원 뭐 이렇게 하면은 취하려고 마시기 시작하면 사실 쭉쭉 한 병 없어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럼 어떡해? 보통 방어용 위스키. 방어용 위스키? 방어용 위스키는 뭐냐? 2, 3만 원짜리 블렌디드 위스키를 미리 사다가 타격이 없는 거? 그래도 이거 이 정도는 내줘도 별 타격이 없는 거. 아. 근데 방어를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빈병에다가 이제 병가리를 하죠. 나빴어. 아니 뭐 저도 그렇고 마시는 사람들이 제일 허탈할 때가 한 병 2, 30만 살려면 지출이 엄청난 거잖아. 그쵸. 어떤 사람은 한 달씩 빌 수도 있는데 그거를 뭔가 홀라당 제대로 음미하고 마시면 괜찮아. 이거 이런 향이 나네. 너무 좋죠. 대화도 나누고 그러면서 마시면 좋은데 그냥 진짜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막 마시게 되면 너무 허탈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어하고. 방어를 하고 생각보다 넉넉히 준비해야지 적당히 준비했다가 그거 아시죠? 술 취하면 술 더 먹고 싶은 거. 근데 그치. 술을 먹잖아. 이게 다 소진되면 어쩔 수 없이 까야 돼. 그러면 우리 갖고 오신 것 중에서 소개만한 네.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요거는 올드 풀투니라는 증류소에서 만든 위스키인데 2006년에 증류해서 2020년에 숙성이 끝난 위스키예요. 14년 만에 나온 그리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싱글 캐스크라고 있잖아요. 하나의 오크통에서만 만들어진 위스키. 싱글 몰트라는 거는 증류소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드 풀투니, 웨켈란, 뭐 발베니, 몰트 위스키라고 하면은 보리를 싹을 틔워서 싹을 틔운 것을 이게 메가라고 하거든요. 그 메가를 가지고만 만든 거를 몰트 위스키라고 해요. 그럼 맥주 아니에요? 그 맥주예요. 그러니까 위스키를 증류하기 전까지는 맥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맥주를 증류한 게 네, 위스키인 거. 쉽게 말하면 맞습니다. 보통 블렌디드 위스키들은 2, 30종류의 증류소를 섞어가지고 만들거든요. 그래서 싱글 몰트랑 블렌디드 위스키는 하나의 증류소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여러 개의 증류소에서 나온 것이냐. 그러면 싱글 캐스크는 네. 그 하나의 증류소에서 오크통들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진짜 하나의 캐스크에서만 나온 위스키. 싱글 몰트의 하위 개념이 싱글 캐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에서 뽑아낸 거랑 아닌 거랑 차이가 뭐예요? 위스키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다 일정하게 마실 수는 없거든요. 맛없다고 해서 버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맛있는 것과 맛없는 것과 섞어가지고 균일한 맛을 내는 거고 싱글 캐스크는 훌륭한 캐스크 중에 골라서 캐스크 하나만으로 맛이 완성돼 있다. 자체 특징이 조금 더 두드러진 측면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위스키 러버인 코리아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수입사하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직접 이 싱글 캐스크 테이스팅을 몇 가지를 했어요. 테이스팅 한 다음에 제가 고른 거예요. 이게 맛있다. 이제 위스키 좋아하는 사람들 공구를 해가지고 병입을 한 거죠. 캐스크 하나당 보통 2, 300병 나오거든요. 그래서 282병만 나온 위스키예요. 그럼 여기 올드 요 연락해가지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수입사가 있으니까. 그럼 다 할 수 있어요? 나 이거 하고 싶다 이런. 검증 같은 거 하나요? 검증은 안 하는데 문제는 이런 증류소들도 싱글 캐스크 낼 만한 위스키들이 많지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위스키를 마시고 이 정도면 싱글 캐스크 하나 정도는 이놈 이름으로 한번 내줄 수 있다. 뭐 그 정도 레벨이 되시면 저 사실 제 이름 박을까 하긴 했는데 저희 커뮤니티가 위스키 러브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네, 위스키 러브인 코리아 해가지고 되게 좋으셨겠다 이름 딱. 엄청 좋죠. 위스키 덕질의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맛을 보고 이게 정말 좋은 위스키다. 병이까지 한다는 거는 위스키 덕후로서 끝이라고 보시면 되죠. 딱 이거다 했던 포인트가 어떤 거예요? 제 느낌은 우유 같은 느낌? 술인데 우유 맛이 나요? 우유에 소금을 탄 다음에 바닐라 향을 입힌?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아서 먹고 싶다. 이렇게 마크 되어 있는 것만 안 파는 거죠? 그렇죠. 제가 고른 이 캐스크는 이제는 할 수 없는 거죠. 오. 가보로 남겨가지고 딱 너의 조상님이 선택한 맛이다. 조상님 테이스트 해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좀 약간 덕질의 끝을 보여주는 뭐예요? 이거 소주 아니야? 소주 같죠? 여기 보면 일본어로 사무이라고 써있는 이게 작년에 생긴 증류소예요. 홋카이도 가보셨어요? 리시리 섬이라고 홋카이도 맨 북쪽에 붙어있는 섬이 하나 있어요. 그 섬에 있는 일본의 최북단 위스키 증류소인 거예요. 그래? 일본의 최북단 위스키면 한번 가볼만 하겠는데 일단은 그냥 무조건 간 거예요. 비용이 얼마든지 상관없다. 시간이 얼마든지 상관없다. 가는 데만 거의 8시간 걸렸고 증류소 주변 환경이 중요하거든요. 어떤 환경에서 숙성되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고 어떤 증류기를 쓰고 어떤 발효조, 어떤 당화통, 어떤 원재료를 쓰고 도대체 누가 이런 걸 투자해서 만들고 있고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주변 환경은 왜 중요한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사실 아무도 설명을 못 하는데 숙성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해요. 바람, 나무 이런 것들이 온도하고 특히 사실 제가 위스키 증류소 많이 다녀보고 하면 대부분의 증류소가 발효 과정을 중요시하고 효모를 어떤 걸 쓰는지 공개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기업 비밀이기 때문에 오크통 자체가 나무다 보니까 팽창하고 수축을 해요. 오. 팽창을 하게 되면 나무 같은 경우에는 다 구멍들이 있잖아요. 구멍에서 나무 성분들이 위스키로 침투가 되고 수축이 될 때는 위스키를 빨아들여서 오크통 안에 다시
다시 가두고 그런 팽창과 수축 과정을 거치면서 위스키가 숙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스키 증류소가 어디에 있고 온도와 습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단순하게 위스키가 맛만 보는 것들이 아니라 생산 과정을 한번 지켜보고 애정도 더 깊어지고 맛도 더 맛있어지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증류를 갓 마친 스피릿 이것만 있어가지고 이것만 사서 왔어요. 무슨 맛이에요? 확실히 알코올 도수가 높다 보니까 소주 맛이죠? 뭐 그런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소주는 어떤 원재료가 갖고 있는 맛 자체를 다 거세를 시키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거는 과일향, 곡식향 풍부하게 담겨있기 때문에 알코올이 높지만 오히려 소주보다 마시기 편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소맥이 너무 싫은 거예요. 다음날 너무 힘들고 살찌고 그래서 이제 바에 가려고 했는데 뭔가 좀 장벽이 느껴지고 입문자들은 어느 정도 가이드가 필요하고 나랑 뭐가 잘 맞는지 좀 추천받는 걸 어쩔 수 없이 원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 추천을 좀. 그러면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네, 좋아요, 좋아요. 평소에 스모키한 느낌하고 스모키하지 않은 거하고 어떤 쪽이 스모키한 게 뭐죠? 훈제 연어 같은 거 드셔보셨죠? 훈제 바베큐나. 현재 괜찮아요. 평소에 술은 뭐 어떤 거? 술이요? 소주. 소주? 알코올 도수는 높아도 상관없어요. 저는 높은 거 좋아해요. 낮은 건 배만 불러가지고. 좀 제가 봤을 때는 아드백 10년 한번 드셔보시면 그래서 전 이 디자인이 일단 마음에 들어요. 아드백은 굉장히 강렬한 야수 같은 개인적으로 남성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드시면 훈제 바베큐를 먹는 느낌? 말로 해봐야 근데 의미가 없어서. 저 최근 입덕사유 찍은 날 중에 제일 행복하네요. 바베큐 향이 난다고요? 네, 이 냄새 달라요. 다르죠. 근데 생각보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바베큐 느낌도 먼저 알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게 달콤할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달지 진짜? 달콤한 맛이 있기 때문에 피트랑 밸런스가 맞아서. 피트 향 나는 거? 피트를 뭐라고? 피트가 그 어떤 제가 위스키를 사려고 해요. 근데 좀 알아야 되잖아요. 한번 딱 훑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스코틀랜드 위스키는 가성비 제일 좋은 거. 5만 원 이상 안 먹는다. 5만 원 이상 안 먹는다. 이거 지금 떡상하기 전에 사야 된다. 오 진짜? 구의 추월차선 같은 위스키 아드백 데이라고 해가지고 아드백 팬들이 각자의 지역에 모여서 일괄로? 그 아드백을 마시는 거예요. 일단 이걸 입고 바에 가면 뭔가 아는 놈이네, 좀 치는 놈이네, 약간 이거 입고 가면 네.